아마 이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번에 그냥 알아차리셨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박동희 기자님? 네.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구상을 하는데. 네. 저도 우상은 네. 2011년 9월 14일 최동원 선수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그 부산의 야구 영웅 최동원을 기리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서 이제 건립한 동상입니다. 그 당시에 최동원이라는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이요? 보험이 뭐냐면 팔보험을 들었는데요. 여담입니다만 예, 예. 최동원 선수의 고등학교 때 훈련하는 모습을 본 다음에 보험사 직원이 부상당하지 않겠다. 최소한 우리랑 보험을 맺은 기간에는 안 당하겠다. 그 정도로. 네. 14년 한국 시리즈 제7차전 경기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모 스포츠 신문에서 전문가들을 상대로 예상을 해봤어요. 한국 시리즈 우승 누가 할 것인가. 네. 12명 모두 다 삼성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예. 헌재가 8대 0이었으면 이 당시 때는 12대 0이었어요. 네. 더했네요. 네. 어마어마한 거네요. 최고의 백미였던 장면인데요. 체크스. 돌았어. 배트 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하는군요, 자이언츠가. 저는 저 장면이 나오면서 지금의 프로야구의 인기가 시작됐다고 보는데 저 장면이 없었다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거예요. 오, 인터뷰. 최동원 투수 지금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자고 싶어요. 얼마나 피곤했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이 메이저리그 입단 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박찬호 선수 아닙니까? 그 정도는 뭐. 예. 메이저리그 구단과 최초로 입단 계약서를 쓴 선수가 최동원 선수고요. 진짜요? 진짜로요? 진짜예요? 네. 아, 근데 안 갔잖아요. 못 갔던 이유가 바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게 최동원 선수를 생각해서 만류하거나 반대한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반대해서 이렇게 많았어요. 네. 왜요? 정치적으로. 첫 번째는 그 당시 때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태동을 했잖아요. 태동을 하는데 정권 차원에서 프로야구를 만들었잖아요. 예, 스타가 그렇죠. 필요한데 예. 최동원이 빠진 프로야구는 재미가 없죠. 사람들이 좀 인기를 네. 떨어지게 느낄까 봐. 그렇죠. 너무했다. 네. 최동원 선수가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결정적인 이유는 네. 사실 롯데에서 좀 남고 싶기도 했어요. 본인이. 예, 저는 늘 최동원 하면 떠오르는 게 이분은 지나치는 만큼 부산에 대한 애정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왜 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그냥 부산을 너무 좋아했어요. 네. 시대의 영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대가 또 그를 불행하게 만든 것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최동원 선수에 관련된 문화유산 후보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최동원 선수 얘기하다 보니까 문화유산 후보에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최동원 선수를 기억하면서 그렇죠. 얘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최동원 선수와 관련된 두 번째 유산 후보는 어떤 것일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내려두었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숨이 꿈을 꾸다 맘이 이끌 수 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네,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 최동원 선거 포스터입니다. 아하. 저 준비를 좀 해봤어요. 네. 바로 이게 선거 포스터인데요. 문구가 아주 활기차요. 불의와 부패, 불신을 향해 힘찬 투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구도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신바람 나는 한판 승부를 겨루겠습니다. 누가 보면은
약간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선거 포스터가 유산 후보로 나올지는 생각을 그러니까요, 못했어요. 저도요. 글러브라든지 공 요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마 또 좋아하셨던 분들은 네. 이 당시 포스터를 지금 보시면서 아 그래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 맞아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아마 그 마운드 위에 최동원을 기억해도 정치판에 선 최동원을 기억하는 시민들은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예. 91년 첫 그 지방자치선거에서 네. 광역의원으로 최동원 선수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놀라운 것은 뭐냐니까 당시 경남고 선배였던 민자당 당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최동원을 자기 당으로 돌아라 했을 때 거절을 했어요. 네. 거기를 가지 않고 그것도 당시 이제 새로 만든 민주당, 꼬마 민주당이라는 곳으로 이제 이번으로 이제 출마를 하게 되고 예. 게다가 이제 소위 그 서구 그러면은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어떤 아성이라는 곳에 거기에다 다시 또 출마를 한 정말 그 당선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출사표를 던졌던 사실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유산 그냥 바로 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걸로요? 네, 왜냐하면 네. 제가 이 동네에 최동원 선수랑 같은 동네 동대신동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 지방자치 선거가 제가 첫 투표였어요. 제가 투표권을 받고 처음으로 하는 투표였어요. 네. 그리고 저는 최동원 선수를 찍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 막 그 보시는 분들 나도 박상현 똑같은데 막 이럴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대신동에 그래서 제가 이 포스트를 진짜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붙어 있던 거 벽에 붙어. 네. 저는 아니 솔직히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런 걸로 치면.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아니 저는 이 선거 포스터 약간 패러디인 줄 알았어요. 진짜인지 모르고. 약간 예전에 예능 프로 많이 나오셨을 때 그런 프로그램의 한 저도요. 모습인 줄 알았어요. 설마 진짜 선거일까요? 실제로 이런 생각이 출마했던 들거든요. 당시 저렇게 정치인으로 은퇴한 다음에 출마를 했을 때 네. 야구계에서 많이 놀랬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최동원이라는 사람 하면은 독불 장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돈의 노예, 이렇게 저도 언론이지만 제가 동원된 이런 거짓된 말들로 인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없는 약자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다들 놀랬었는데 알고 보면 최동원이라는 사람은 운동선수 이전에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전 1987년 예. 민주화 대운동 때도 네네네. 본인이 시위대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선수로 뛰면 그렇죠. 시위대에 참가하기도 했었고 또 부산적 유력지가 파업을 할 때는 예. 경력금도 갖다 주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이분의 이 진보적인 이 생각이 네. 아버지 최윤식 씨한테 많이 넘어왔었거든요. 아버지 최윤식 씨가 일제시대 때부터 굉장한 지식인이었었고 그리고 진보적이었었는데 그런 진보적인 식견과 자세들을 최동원 이 선수가 받아들이면서 받아서. 저쪽에 본인이 직접 저 쓴 글이거든요. 네. 본인이 쓴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게 되면 뭐 저 당시 때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단어들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운동권 네,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최동원이라는 슈퍼스타가 선거 문구로 썼다는 것이 충격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야구할 때 그 눈빛만 무서운 눈빛이 아니라 그래. 정의에도 살아있는 그렇죠. 그런 눈빛인 네. 분이었네요. 아니, 선수였는데 시위에 가서 투쟁을 했으면은 그렇네. 그 최동원 선수가 화염병 던졌으면 그냥 그 생각은 못했네요. 150으로 화염병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자 잠깐만 여기서 아니 사회 문제에 진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보통은 이제 운동 선수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였다 하면은 운동만 열심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약자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 최동원 선수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실 선수 때 경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사실 80년대에 화려하게 그 프로야구가 출범했지만 네. 사실 말이 좋아 프로야구였지 사실은 기업들이 주도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업들은 마치 자신들이 시혜를 베풀고 너희들은 감지덕지해 라는 뉘앙스의 연봉 협상들을 하였고 선수 대우를 하였죠. 뭐 부상에 대한 방지, 어떤 복리후생 이런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고 마치 선수들은 소모품처럼 쓰이고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예. 그 당대 최고
최고였던 최동원 선수조차 연봉 협상 때 이렇게 폭력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네. 다른 선수들은 말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최동원 선수는 자신이 이렇게 싸워주지 않으면 자신보다 실력이 못한 선수는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할 걸 알았기 때문에 연봉 협상 때가 되면 정말 그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불 장군이다. 최동원은 돈만 밝힌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가 뭐 돈벌레다. 뭐 그래서 최동원을 망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이런 구단 쪽의 부당함을 가리기 위한 그런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 또는 대기업이 짜놓은 프레임에 좀 희생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이용 선생님은 야구 기자로 전업을 하시고 이번에 후배로 한번 영입을 한번 해보시. 학교 그만두실 의향이 있거든요. 저렇게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 나서. 그러니까 그러면 100%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제 야구 선수면은 제가 20승을 거뒀는데 제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네. 그럼 다음에 연봉이 보통 한 1억 바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잖아요. 네. 근데 25% 다시 말하면 250만 원밖에 못 올라가요. 이게 연봉 상한선 25%가 있는 거예요. 너무했다. 상한선. 네, 그리고 최동원 같은 경우는 20승을 못하고 18승 했다고 연봉이 깎였어요. 어머. 네. 18승 하는데요. 네, 지금 같았으면 뭐 말도 안 되는 수능 경우죠. 500점 만점에 490점 맞았다고 용돈 깎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 너무 억울하다. 네. 진짜. 그때만 해도 참 주먹구구식이었지. 아, 이 팀의 에이스인데 20승이 기본 아닙니까? 딱 그거야. 아, 그래서 이야기가 있다고. 20승이 기본, 팀 에이스가 20승이 기본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온 계산법입니까? 아, 팀 에이스는 그 정도 해야 돼. 붙어가지고 내가 야구인거 붙어가지고 내가 선발했을 때는 관중들의 어떤 동원 능력 붙어가지고 나는 디테일하게 자료를 준비하니까 아, 이게 뭐에 필요했냐 그거라. 아직 우리가 뭐 진짜 프로냐고. 아직 프로, 뭐 말은 프로지만 아직 세미 프로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그냥 뭐 선배 후배끼리 앉았는데 아이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나는 기분 나쁘다. 우리 공사 구분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기사는 이상하게 나와. 뭐 계약하러 들어왔는데 뭐 억지를 부렸고 뭘 바래고 뭐 어쩌고 내가 이야기 안 한 것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뒤통수 맞아가지고 이미지가 그래서 여태까지 계약할 때 계약에 대한 이미지가 나쁜 거는 전혀 생각도 못한 방향에서 다 그렇게 거예요. 근데 최동원 선수는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당할 정도면 다른 선수는 어떻겠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숨겨진 예가 이 최동원 선수의 아버지 최현식 씨가 예. 좀 장애인이셨어요. 네. 한국 전쟁 당시에 좀 상위 용사시죠. 네. 그러니까 다리 한쪽이 불편하신데 이분이 아들의 대리인격으로 나선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아들은 운동만 충실해라. 그 외에는 내가 챙기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에이전트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아주 상식적인 역할을 했는데 구단에서는 아까 이혼 선생님 말씀대로 저 같은 언론을 활용을 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니 인신 공격을 하고 이미지를 정말 안 좋게 포장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동원이라는 야구 선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쟁가죠. 그리고 다른 선수에게는 정말 모범이 되는 선수인데 네.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은 최동원 선수도 생전에 가장 안타까웠던 게 한으로 남았던 게 구단 관계자들이 아버님을 병 뭐뭐라고 이 비하고 놀렸을 때 막말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게 한이었어요. 그렇네. 한이었어. 근데 두 부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는 선수협도 없었을 것이고 선수의 권리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네. 뭐 매일 이렇게 애기들처럼 뭐 아버지가 와 계시고 예? 뭐 안 좋습니까?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도 옆으로도 눈이 돌아가고 저 개인적인 생활도 가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걸 막 억압받을 때는 좀 불평도 있었죠.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게 옳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아버님의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는 걸 저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걸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최동원 선수가 그렇게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금액적인 부분에서든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얘기도 들을 만큼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러면 진짜 이군 선수들은 엄청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이 최동원 선수가 이 선수의 집합체 결사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게 2군에 내려갔었는데 2군에 내려가서 본인의 공을 받아주는 포수들과 백업 포수죠. 고기를 한번 사줬는데 너무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늘 먹는 고기니까 농담 지나가는 말로 야 고기 처음 먹어봐 했더니 처음 먹어봅니다라고 하요. 네. 프로야구 선수. 네. 식사에 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장비들을 보니까 네. 이게 장비가 다 낡을 대로 낡은. 심지어는 본인이 북한에 온 줄 알았대요. 근데 이 장비들을 1군 선수를 그나마 구단이 장비 지원을 해주는데 2군 선수 장비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자 내가 2군 선수들이 희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부른 1군 선수들이 나서고 가장 배부른 내가 나서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 프로야구 선수협회, 지금 선수협회 모태가 되는 선수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선수회를 만들지 않고 정말 시대와 타협을 했다면 아마 최동원은 더 많은 경기에서 뛰고 더 많은 기록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부당한 대우에 저항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밑에 있는 선수들, 빛을 못 보는 선수들을 위해서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희생한 속된 말로 총대를 맨 건데 그렇게 총대를 맨 선수협회가 어떻게 구성이 잘 됐습니까? 당시 최동원이 구성했던 선수회는 사실 지금 이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선수협회와 큰 차이가 없는 데다가 네. 어떤 면에서 더욱 좀 진보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지금 뭐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선수회는 한국야구위원회에 등록된 선수들을 1군이든 2군이든 차별 없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2군 조금 전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2군 선수들이 경기를 그만뒀을 경우 이 사람들이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차후에 연금 문제까지도 배려를 한 이런 정도로 해놔놓으니까 구단으로서는 이제 눈에 가시가 됐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언론사를 이렇게 뭔가 사주해서 이렇게 나쁜 기사까지도 해서 최동원 선수 안 좋은 이미지도 만들어낼 정도인데 이렇게 선수협회를 만들면 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말도 마십시오. 이제 구단 측에서 이제 선수회가 만들어진다는 이제 낌새가 채이니까 경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뭐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를 해요. 누구든지 이제 선수회에 그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회비를 냈다 그러면은 내년 연봉 협상에서 그는 없다. 두 번째, 선수회에 들어가 있는 구단이면은 우리하고는 경기를 절대 안 하겠다.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구단 폐쇄하겠다까지. 그 정도로요? 예, 그 정도로까지 막았었던 거죠. 어마어마했네요. 심지어 더 웃기고 치졸한 것은 선수들이 말을 안 듣으니까 선수들 부인까지 모아놓고 어머. 부인을 모아놓고요? 반상회입니까? 네 남편들이 이렇게 선수단체를 결성하거나 거기에 가입하면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협박을 했대요. 이런 치졸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동원 선수는 꺾이지 않고 결국 그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은. 진짜 요즘 말로 갑질 중에 갑질이에요. 그렇네.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권을 가장 달라는 기초적인 건데 걸 그것조차도 약간 노조 분위기로 몰아가는. 그렇지. 그럼 지금 생각하면 참 지금 선수분들은 진짜 정말 감사한 선배님이신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 비록 당시 이 시도가 이런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 그 헛짓한 거 아니냐. 그냥 일신의 안이나 챙길 것이지 뭐 그래 헛짓하냐 하는데 그 전투에선 패배도 전쟁에선 지지 않는다고 그 최동원 선수는 허튼 일을 한 게 아니라 진짜 한 줌의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스타로서의 앞장서는 그 모습 이런 모범들이 후배들한테도 이어져서 이제 그게 2000년대 이제 선수협회죠 기자님 네. 선수협회로 이어지게 되고 지금은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이 그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보장되고 물론 많이 개선할 게 여전히 산적해 있죠. 그러나 그만큼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훨씬 많이 발전했다는 거죠. 프로야구 선수들, 프로야구 팬들, 그리고 이 야구를 좋아하는 모두가 사실은 최동원 선수의 이런 정의로운 유산에 어떤 일정 부분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그 박 기자님 혹시 네네. 지금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그리고 선수협을 만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최동원 선수의 이런 노력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 많은 선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이런 선수의 권리를 처음으로 이 사회적으로 환기를 시켜준 네.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는데요. 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당시 최동원 선수가 선수회를 만들게 된 경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군 선수들 예. 자신의 권리조차 찾지 못한 선수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요즘 선수협은 맞아요. 네, 아주 정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배부른 선수들이 더 배부르고자 만든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팬은 식권이에요. 프로야구 선수에게 팬이 없으면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식권이에요. 그 식권 그분들에게 응당이 해야 되는 팬 사인회마저도 이 본인들의 요구 조건이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물론 메이저리그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돈을 받기 이전에요. 부수히 많은 선행을 해요. 하지만 한국 선수들이 과연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하늘나라에 최동원 선수가 후배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아마 기가 차지 않을까 싶어요. 네. 참 속상하네요. 어쨌거나 선수협회 파동 이후에 이제 최동원 선수는 롯데에서 네. 쫓겨나게 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간 팀이 바로 삼성 라이온스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안 어울려도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을까? 안 맞는 옷이 이렇게 보기 싫을까 하는 정도로 너무 낯설더라고요. 그 장면 자체가. 잔인한 거죠, 이건. 네. 정말 잔인한 것 같아요. 네. 다른 팀도 아니고 삼성이. 그러니까요. 네. 자이언트가 아닌 최동원은 상상이 안 될 정도로까지 부산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을 네. 이제 받아들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선수 생활을 마감을 하고는 나중에는 이제 그 방송인으로 TV 출연을 하기도 하고. 팬들이 얼마나 많았게요. 그럼요. 대단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왜요? 제 혼자 왜 이리 따로 안 쳐놨는가. 내가 이제 알겠다니까. 창 세총. 그다음에 이제 야구 코치로도 활동하다가 전성기에 비해서는 너무도 쓸쓸한 그런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롯데 팬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한때 명성을 날렸던 한국 최고의 최동원 투수. 저 때는 은퇴하고 이제 이벤트성으로 얼마나 관중들이 뭉클했을 것 같아요. 본인도 너무 마음이. 본인이 신화를 썼던 그 장소 아닙니까? 사진 연구장. 최동원 선수 내가 막 마음 아프다. 너무 똑같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현역 부셔도 됐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막 찡했을까. 관중도 엄청 많네요 그날. 영원히 저 당시 때 저 시구 한 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많은 방해가 있었고. It's been a long day without you, my friend.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e've come a long way from where we began. Oh,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When I see you again. 그 시구하는 장면을 보니까 정말 부산을 너무 사랑했고 롯데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옷을 벗었다가 다시 그걸 입고 그 시구하러 섰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찡했을까? 막 그 마음이 전달되면서 진짜. 저도 막 뭉클해지네요. 나도 그랬어요. 뒤에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시구를 하러 오실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뭔가 큰 역할을 하고 그렇지. 계셔야 될 맞아. 분인데 네. 남의 집 잔치상에 잠깐 와서 그냥 인사하듯이 그렇게만 가실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우리가 또 부산 사람이니까 더 그 마음이 그러니까요. 이해가 또 네,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는 늘 이제 감독도 하셨죠. 한화 이글스 이군 감독도 하셨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다면 한화 이글스에 있을 때 인기가 별로 없는 감독이셨어요. 왜냐면 경기 중에 갑자기 사라지거나 내 몽롱한 눈빛에 있거나 선수도 이름을 깜빡 까먹거나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지도자를 비쳤죠. 하지만 선수들이 몰랐던 게 있어요. 뭐예요? 그가 몽롱한 눈빛을 띠고 있고 힘이 없었던 것, 선수의 이름을 간혹 잘못 발음했던 거는 바로 그때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알리지 않으셨어요? 네, 안 알렸죠. 선수는 모르죠.
항암 치료하면서도 그 마운드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더가웃에서 선수들과 호흡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지금 남는 아쉬움은 왜 본인의 병에 대해서 그렇게 부끄러워했냐는 거죠. 네, 저는 그거 같아요. 아니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요. 팬들한테 끝까지 강했던 그 모습으로 남고 싶은 네.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때 2011년 시구를 했을 때 본인 너무너무 기뻐했었죠. 롯데 유니폼 입었잖아요. 11번을 달았잖아요. 그리고 팬들 앞에서 늘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저 때문에 공 좋았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셨는데 만약에 더가웃에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역할을 했다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가 이 선거 포스터인데요. 이 선거 포스터 안에 어떻게 보면은 그 나보다는 약자들을 위해서, 2군 선수들을 위해서, 또 다른 힘이 없는 선수들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고자 애쓰고자 했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로도 진짜 손색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쭉 듣고 포스터를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어떤 뭐 선수 최동원으로서의 자신감도 얼굴에 묻어 있고요. 또 보니까 2군 선수들, 약했던 선수들을 위해서 자기가 나섰던 어떤 그런 책임감이랄까, 다 정말 남자다운 그런 모습이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포스터가 이렇게 유산으로 올라온 게 참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선수 최동원의 어떤 투수로서의 능력,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인간 최동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만들어진 나쁜 이미지들이 있죠. 저는 행여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과 그리고 이 포스터를 통해서 최동원은 결코 인간적으로도 투수로서의 능력만큼이나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저 포스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최동원은 시대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80년대 그가 스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하면 된다라는 이데올로기가 지배했잖아요. 자, 한국 시리즈 4승을 거뒀듯이 최동원처럼 하면 된다. 우리나라 잘 될 것이다. 그런데 1987년 이후로 하면 됐으니 나눠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잖아요. 최동원 선수 역시도 슈퍼스타인데 우리가 프로야구를 통해서 번 부와 수익을 2군 선수가 같이 나누자라는 목소리를 냈고 은퇴 이후에는 또 새로운 이 시대상이 원했던 건 슈퍼스타의 사회 참여였잖아요. 지금이야 뭐 많은 스타들이 사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 당시 때는 유일무이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저기에 나와 있는 불의와 부패, 불신을 향한 힘찬 투구를 준비했습니다. 저 문구가 2017년 대한민국에 또 한 번 적용된다는 것이 이미 저 때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진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유산 후보가 2개지만 더 결정하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후보 2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저희가 계속 궁금한 이렇게. 것도 많아지고, 그쵸. 그리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구인으로서가 아니고 그냥 인간적으로서 굉장히 존경할 만하고 배울 점이 많은 그리고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왜 우리가 영화 보고 나오면 한편 영화 이렇게 봤는데 이랬어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선생님들께서 얘기해 주신 얘기가 진짜 한편의 한 사람의 일대기, 영화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해져요. 지금. 자, 오늘 뭐 유산이 2개인데요. 그 2개 유산을 통해서 선수 최동원 그리고 또 인간 최동원에 대한 얘기 저희가 쭉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최종 유산 선정하기 전에 오늘 2가지 유산 후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유산 후보들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2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글쎄요, 저 어렵습니다, 역시. 진짜 어렵네요. 오늘 3개 때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오히려 2개가 있으니까 이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문화유산 후보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에 따라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자들이니까 야구를 조금 모를 수 있으니까 남자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좋아요. 아, 그래요? 네네. 우리 최동원 선수와 같은 시절을 함께했던 맞아. 김한근 소장님. 외모는 최동원 할아버지 같은데. 사실
이 스포츠 세계, 그도 특히 프로 세계는 소수 선택된 자들만이 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그 소위 무한 경쟁의 장도 속에서도 꿋꿋한 인간의 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최동원을 보게 된 게 참 반갑습니다. 저는 최동원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줬던 포스터에 제가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박상현 선생님 그렇게 연관된 일이 많아요, 보면. 맞아요. 네. 같은 동네 사셨죠. 같은 동네 사셨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포스터 하셨다고. 그래도 뭐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면 안 됩니까? 하셔도 하고 나중에 또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묘하게 그런 겁니다. 저기 프로야구가 생기기 전에 부산은 독재에 저항하는 야성이 살아있는 도시로서의 야도였거든요. 근데 프로야구가 생기고 나서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도시로서의 야도로 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야도를 전부 상징하는 게 바로 저는 최동원 선수고 그래서 최동원 선수는 뭐 영원한 부산 사람이다. 부산을 상징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또 상징하는 게 저는 이 포스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포스터를 다시 한번 문화유산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자기 소중한 한 표가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제 느낌 오늘 일방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제동을 좀 걸겠습니다. 사제동님. 저는 동상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래요? 최동원 관련해서 저도 검색을 해봤더니 유명 블로거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이 하늘에 떠 있기만 해서는 한다고 별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밝혀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조명을 해줘야 그게 별이다. 최동원 선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는 확실한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별을 너무 잘 모르고 있고 아까 그 동상 위치 보셨죠? 사직구장의 한 켠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 마이클 조던 동상은요 시카고 센터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걸 옮겨야 되고 거기서 뭔가 좀 더 이 랜드마크 같은 어떤 장치들을 더해서 지금 그 동상보다는 좀 더 우리 이 최동원 선수가 했던 그런 업적들을 기릴 수 있게 우리가 좀 조명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초라한 느낌. 그러니까 맞아요. 좀 더 이 동상에 우리가 좀 빛을 주자 그런 뜻에서 저는 동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스러워요. 맞아요. 오랜 하늘품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동상이 그 가슴을 끓게 하는 그런 팬인데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포스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치훈 구단이었나요? 바둑 기사였던. 그래봤자 바둑, 그래도 바둑이라는 유명한 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야구일 뿐이죠. 잘했던 선수. 그래도 야구를 했던 거죠. 근데 이분은 그런 야구라는 틀에 갇히지 않았던 입니다. 그냥 단지 야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어떤 그 야구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색깔을 드러내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사람. 그 야구로 담을 수 없는 인물이 아닌가. 너무 야구의 아이콘이지만 야구를 넘어선 인물. 그를 설명하기엔 사실 여기까지 와야지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저는 엄청 갈등이 됐거든요. 아니 동상 보면 막 피가 끓는다고 하셨고 하얗게 불태운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많이 끓고 여기에 한 표를. 잠깐 거기서 많이 끊고 여기 한 표. 끊고가 아니고. 피는 저쪽에서 끊고 피는 이쪽에서. 결론은 포스터라는 거. 저는 요즘 차 하나가 많이 밀리네요. 밀리고 있는데 저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됐는데 저는 처음으로 차재한 아나운서와 같이 의견을 동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이 사람은 우리에게 삶을 던져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가고 싶은 새로운 마음으로 가고 싶은 세상도 보여주고 야구로서도 우리가 긍지를 보여줬다라는 걸 진짜 살릴 수 있는 거는 동상이 아닐까. 그래야 동상 옆에 뭐라도 하나 더 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도 저 사람이 누구지? 저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끌어올리려면 후손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동상 옆에 무엇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 아들이 아직 4살이고 저희 신랑도 경남고를 나왔기 때문에 동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자라. 하나 더 필요해. 아직 모자라. 아니 진짜 다른 분들의 얘기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 정연하게 아무리 얘기해도. 지어낸 이분 거죠. 말씀 한마디면. 그렇죠. 우린 지어낸 거지. 이분이 사실은 산실이시죠. 예. 잠깐만요. 지금 그러면 왜 2대3. 포스터 3표, 네. 동상이 투표입니다. 네. 저는 이 문화유산의 대연정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아까 힌트를 주셨는데 동상 옆에다 저 포스터를 같이 놓는다면 네. 이게 이 분해수과의 협치, 그렇죠. 대연정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포스터냐 동상이냐? 저는 포스터와 동상 대연정. 그거 더 어려워. 이런 경우 없었는데.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되게 그럼 어떡해요? 제가 선택하면 되게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늘 결론이 나와야 되나요? 예, 그럼요. 저희가 나와야 결론이 나야 됩니다. 사실 그래도 조금 더 그럼 지금 이렇게 2대3이니까 제가 캐스팅보드를 드리는 차원에서 저는 동상으로 방송도 잘하시고요. 이분 대단한 분이세요. 역시 변동희 기자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대단한 분 섭외했어요. 오늘. 네. 아니 박 기장님이 너무 어려운 선택이셨을 텐데 동상을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 알지? 정말 너무 알지. 힘드네요. 너무 힘드네요. 너무 힘들어. 근데 저도 동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유가 있다면 젊은 친구들, 어린 친구들은 유명한 선수인 것만 알지 그 내막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상의 그 포즈를 보면서 전 그 생각을 했어요. 정말 실력이 뛰어난 선수이지만 늘 노력했던. 그렇지. 그리고 내 실력만 믿지 않고 늘 꾸준히 노력했고 그 다음에 나 말고 다른 사람까지도 늘 베풀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모습이 보여져서 네. 동상이 왠지 저 일단 포스터의 눈이 좀 더 슬퍼진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여자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은근히 설득력 있네요. 지금 옮기십니까? 오늘은 네. 너무 힘들었지만 동상을 선택하면서 오늘 제18호 분해스코 문화유산으로 최동원 동산이 등재되었습니다. 그래요. 막 처음에는 저도 스포츠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좋아하시잖아요. 참 흥미로 시작했다가 네. 맞아. 감동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맥켄지 선교사님 얘기할 때 진짜 많이 울었는데 네. 오늘 많이 눈물이 진짜 많이 났어요. 되게 참느라고 노력했고 뭐랄까 선거가 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우리나라 굉장히 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최동훈 선수 생각하면서 지금 있었다면 선수들에게도 기감이 되고 나라에도 기감이 되는 인물이 아니었을까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꼭 투표를 하자 이런 말을 꼭 남기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영원히 기억해야 될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까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최동원 선수뿐만 아니라 특히 참 오랫동안 뒷바라지 하셨던 아버님에게까지 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던 네. 그 부분에 대한 오해 불식을 시키는 그런 어떤 소중한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부산 사람 최동원을 기억하게 되는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마치 한 분의 전문가인 양 너무 좋은 정보를 저에게 주시고 하지만 역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하라 다스노 감독이 선수 시절 최동원 공을 받아친 일화를 얘기를 했는데 네. 최동원 선수는 홈런을 맞으면 다음 타석에 똑같은 코스로 던진대요. 네가 요행인지 실력인지 한 번 더 보자. 그 정말 남자다. 그 정말 승부사의 기질을 진짜 타고났었고 그런 일화들 하나만 봐도 이분이 갖고 있는 투지 열정 뭐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광주 기아 팬들이 그 유명한 문구를 만들었었죠. 뭐 종범이라 쓰고 뭐 신이라 읽는다. 네. 뭐 그게 한참 유행했는데 이걸 최동원 선수로 대입한다면 최동원이라 쓰고 투원으로 읽어야 될 거고 그 열정이라 읽어야 될 거고 네. 도전이라 읽어야 될 거고 마지막은 따뜻함이라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역사 선생님이시면 이제 시험 문제 낼 때 예. 요건 틀리게 짜고 냈는데 학생들이 맞췄어. 그러면 이제 최동원 선수처럼 또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투원으로. 네가
찍었는지 실력. 그렇지. 이게 때 이제 우리 주관식으로 최동원 선수 이야기가 삶에 적용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거네. 우리 그 야구장에서 야구보다 핫도그를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어울려.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한 말씀 정리를 하면 네. 우리 부산 사람들은 최동원 선수한테 받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못 갚았어요. 저 이거 갚으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박 기자님 오늘 네. 처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늘 야구 기자를 하면서 제가 가진 최초의 행운은 제가 야구를 만났다는 거고 두 번째 행운은 최동원 감독을 만났다는 건데 오늘 세 번째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게요. 최동원 감독을 기억하는 분들과 다시 만났다는 겁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보여주세요. 고정 갑시다, 고정.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저한테 최동원 감독은 1월 1일부터 훈련을 시작해서 12월 31일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걸 유일하게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추억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야구 팬들이 계시면 딱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본인만의 플레이볼을 할 최동원 감독은 관중이 꽉 찬 사직구장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네, 올 시즌 사직구장 많이 찾아가 주셔서 멋진 야구 많이 지켜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박수 한번 치죠. 역시 박동희 기자님. 네. 우리 단체 관람 한번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야구장 한번 가시죠. 야구장 가야죠.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멋진 곳으로 여러분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분해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다 롯데. 뭐라고 표현하기보다는요, 그냥 표현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나왔으면은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남자 부산 사나이 아닙니까? 저기 있잖아요. 11번 롯데 영원이죠. 과거 제가 이대호 선수가 2001년도 우리 롯데에 입단하기 전까지는 저한테 영웅은 최동원 선수였어요. 롯데 자기 심장이죠. 네. 롯데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 야구의 심장이라고. Your face